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유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자유로울수록 삶이 더 무너지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 제약이 없을수록 더 길을 잃는 것 같다는 느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정작 원하는 삶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 만약 이런 역설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 순자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순자의 본명은 순왕이며 그의 철학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냉철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한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인간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욕망과 충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예와 의라는 내면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순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는 자유가 많을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그 선함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 말이 자유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인간의 본성이 욕망과 충동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런 제약 없는 자유는 그 욕망과 충동이 마음껏 날뛰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욕망과 충동이 마음껏 날뛸 때 인간은 망가집니다. 이것이 순자가 경고하는 자유의 역설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자유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대답이 의외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유는 원하는 것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유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유는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유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자유의 정의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자유는 원하는 것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 즉 제약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바로 이 자유의 정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약이 없는 자유가 진정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제약이 없는 자유 속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순자의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인간 본성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람의 본성을 보면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이것을 따르면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 이것을 따르면 잔인하고 포악해지고 충성과 신의가 없어진다.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좋은 소리와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므로 이것을 따르면 방탕하고 음란해지고 예의와 문화가 없어진다. 이 말이 자유의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익을 좋아합니다. 감각적 쾌락을 좋아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이 본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제약 없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쟁탈이 생깁니다. 잔인함이 생깁니다. 방탕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순자가 경고하는 자유가 많을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이 순자의 이 통찰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살펴봅시다. 현대 과학은 순자가 2300년 전에 직관적으로 파악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변형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감정과 욕망을 담당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고 즐거운 것을 향해 달려가며 불편한 것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적 욕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시에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합니다. 장기적 결과를 예측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가치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말하는 예와 의의 기능과 일치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변형계는 강하고 빠릅니다. 전두엽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느립니다. 변형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전두엽은 생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변형계가 전두엽을 압도합니다. 욕망이 이성을 이깁니다. 충동이 판단을 이깁니다. 즉각적 쾌락이 장기적 목표를 이깁니다. 이것이 자유가 많을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뇌과학적 이유입니다. 순자의 예는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화적 훈련 시스템이었습니다. 규율과 절제와 예절을 통해 이성이 욕망을 다스리도록 훈련하는 것. 이것이 순자 철학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이제 자유가 망가지게 만드는 구체적인 메커니즘들을 순자의 철학과 현대적 사례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즉각적 만족의 덫입니다. 제약이 없는 자유 속에서 인간은 즉각적 만족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지금 당장 쉬고 싶으면 쉬는 것,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 이것이 자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의 더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보상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인간의 경향. 이 현재 편향이 제약 없는 환경에서 극대화됩니다.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강을 잃습니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를 잃습니다. 지금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관계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독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유가 너무 많은 사람은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더 좋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즉각적 선택들이 쌓이면 미래의 자신이 원하는 삶과 점점 멀어집니다. 순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망이 많고 배우지 않으면 가까운 것은 잃고 먼 것도 얻지 못한다. 가까운 것은 지금의 만족이고 먼 것은 미래의 목표입니다. 욕망에만 따르면 지금의 만족도 결국 사라지고 미래의 목표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즉각적 만족의 덫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선택의 역설입니다. 현대 사회는 전례 없이 많은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서 살지,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지,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은 더 불행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 초이스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을 내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선택을 한 후에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져서 작은 불만족에도 실망이 커집니다. 이것이 자유의 역설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늘어날수록 만족감이 낮아지는 역설. 순자의 철학에서 예는 이 선택의 역설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 이것이 단순히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선택 에너지를 쓸 필요 없는 영역에서 아낀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순자의 예가 주는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구조의 부재가 만드는 불안입니다. 자유가 너무 많으면 삶의 구조가 없어집니다. 언제 일어나도 되고, 언제 자도 되고, 무엇을 해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해방감을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들이 답을 찾지 못할 때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구조가 없는 환경에서 더 많은 불안을 경험합니다. 적절한 구조와 루틴이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순자가 말하는 예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예는 삶의 구조를 제공합니다. 아침에 어떻게 시작할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이 구조가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안정감 위에서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는 물이 제방을 만나듯 인간이 구조를 만나는 것이다. 제방이 없는 물은 넘쳐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예가 없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제방 없는 물이 범람하듯 구조 없는 자유는 범람합니다. 그리고 범람은 파괴입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책임의 회피입니다. 자유가 너무 많으면 책임을 회피하기 쉬워집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어려운 것을 피해도 되는 자유, 불편한 것을 외면해도 되는 자유. 이 자유들이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항상 불편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지금의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이 불편하게 느끼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약 없는 자유 속에서는 이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금의 자리에 머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못 세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힌다. 배우는 것은 불편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퇴보합니다. 이것이 자유가 망가지게 만드는 네 번째 메커니즘입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욕망의 무한성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으나 물건은 끝이 있다. 끝없는 욕망으로 끝 있는 물건을 추구하면 반드시 다툼이 생긴다. 이 말이 현대 소비 사회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얻은 다음에는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이 욕망의 무한성이 제약 없는 자유 속에서 폭발합니다. 제약이 없으면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기본선으로 돌아옵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기쁩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는 그냥 차가 됩니다. 새 집에 이사하면 처음에는 설렙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는 그냥 집이 됩니다. 이 적응이 일어나면 다시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더 공허해지고 더 불만족스러워집니다. 순자가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욕망을 따르는 자유는 욕망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자유가 많을수록 망가지는 현대적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순자의 경고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디지털 자유의 역설입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전례 없는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언제든 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언제든 들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언제든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증과 불안 지수가 높아집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한한 콘텐츠의 자유 속에서 뇌는 끊임없이 도파민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더 흥미로운 것을 원하며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 욕구가 제약 없이 충족될 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둔해집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들이 더 이상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지루해집니다. 대화가 시시해집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디지털 자유가 만드는 역설적 망가짐입니다. 순자의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제약 없는 욕망의 충족이 인간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의 무제한 자유 실험입니다. 일부 현대 기업들이 완전한 자율성을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없고 업무 방식도 자유롭고 프로젝트 선택도 자유로운 환경.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부 직원들은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불안해했습니다. 구조가 없으니 자신의 기여를 측정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이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의 자유의 역설입니다. 적절한 구조와 기대치가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잘 일합니다. 더 창의적이 됩니다. 더 집중합니다. 완전한 자유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순자의 예가 생산성의 기반이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소비의 자유와 행복의 역설입니다. 현대 선진국 시민들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소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신용카드로 즉각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음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원하는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지수 연구들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소비의 자유가 늘어나도 행복은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고 소비에 대한 죄책감이 쌓이며 자신이 원하는 삶과 멀어진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소비의 자유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2300년 전에 이미 경고한 것입니다. 욕망을 따르면 욕망이 커집니다. 욕망을 다스리면 만족이 생깁니다. 이제 순자 철학의 핵심 개념인 예와 의가 진정한 자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깊이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순자의 예를 단순히 억압으로 이해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자유를 제한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순자 철학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순자가 말하는 예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외적 규범입니다. 사회가 정한 행동 기준, 예절과 의례와 규범. 이것이 예의 가장 표면적인 차원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내적 훈련입니다. 외적 규범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내면에 만들어지는 습관과 성품, 이것이 예의 더 깊은 차원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자기 완성입니다. 내적 훈련을 통해 도달하는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예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란 사람의 도리의 극치다. 예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욕망에서 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순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 욕망을 이끄는 것, 충동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을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제약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훈련에서 옵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예를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소인은 욕망을 통해 자신을 잃는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면의 훈련 여부의 차이입니다. 예를 통해 자신을 수양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따르는 사람은 욕망에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덜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욕망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순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자유가 많을수록 망가지는 것을 막는 순자의 구체적인 처방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처방은 학문입니다. 순자는 그의 저서 첫 장을 권학편, 즉 배움을 권하는 글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배움이 자유의 역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가 되는 것은 하늘이 준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쌓인 습관과 배움에 있다. 배움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유의 역설을 해결합니다. 첫째, 배움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자신이 왜 이것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 욕망이 진정한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조건화된 반응인지를 구분하는 것, 이 인식이 욕망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배움은 더 높은 가치와 목표를 제공합니다. 즉각적인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배움이 주는 자유입니다. 즉각적인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 순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배우는데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청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사람도 배움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말이 배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본성을 극복하고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배움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루틴과 습관의 형성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 루틴과 습관은 자유의 역설을 해결하는 실천적 도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 이 루틴들이 처음에는 제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루틴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은 더 이상 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화된 좋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운동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지력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습관이 되면 그 결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이 자동화가 자유의 역설을 해결합니다. 선택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좋은 행동을 자동적으로 실천하는 것. 순자의 예가 바로 이 기능을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의례와 규범이 좋은 행동을 자동화하는 것. 이 자동화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처방은 스승과 공동체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이 있으면 법이 있고 스승이 없으면 예가 의로움이 중심이 될지라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 없다. 스승과 공동체가 왜 자유의 역설을 해결합니까? 혼자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가장 취약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때, 인간은 가장 쉽게 욕망에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스승이 있고 공동체가 있을 때 외부적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외부적 기준이 처음에는 외부에서 오지만 점차 내면화됩니다. 더 이상 타인이 보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외적 제약이 내적 자유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보다 잠깐 동안 배우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만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스승과 공동체를 통해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확장이 자유의 역설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처방은 자기 성찰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행동에 허물이 없어진다. 자기 성찰이 자유의 역설을 해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성찰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욕망에 지배당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충동에 반응했는가? 오늘 나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이 질문들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식된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으면 욕망과 충동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삶을 망가뜨립니다. 자기 성찰이 있으면 패턴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성찰이 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관찰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자유. 이제 순자의 철학을 현대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영역은 시간 관리입니다. 현대인에게 시간의 자유는 가장 소중한 자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자유로울수록 더 생산적이지 못하고 더 불안해하는 경험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의 자유가 구조의 부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할지의 구조가 없으면 인간은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가장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것, 가장 덜 불편한 것.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하고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습니다. 순자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무제한적인 선택의 공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활동들로 채우는 것. 이것이 시간의 자유를 진정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6시에 일어난다. 오전 6시 30분부터 7시까지 운동한다.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독서한다. 이런 구조가 처음에는 제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구조 안에서 인간은 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에너지 낭비 없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말하는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구조를 만들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두 번째 영역은 음식과 건강입니다. 음식의 자유는 현대인이 누리는 또 다른 전례 없는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비만과 생활습관 질환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달고 짜고 기름진 것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런 음식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 최대한 먹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음식이 사방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제약 없이 이 욕망을 따르면 건강이 망가집니다. 순자의 처방은 음식에 대한 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규칙, 언제 먹을지에 대한 규칙, 얼마나 먹을지에 대한 규칙. 이 규칙들이 처음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이 있을 때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자유입니다. 욕망에 따라 먹다가 건강을 잃으면 그때 진정한 자유를 잃습니다. 병든 몸으로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순자가 말한 것처럼 가까운 것도 잃고 먼 것도 잃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관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자유는 매우 강조됩니다. 원하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무제한적인 관계의 자유가 실제로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냅니까?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헌신과 책임이 없으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마다 관계를 끊으면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피하면 성숙한 관계 기술을 키울 수 없습니다. 순자의 관점에서 관계에도 예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 갈등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 이런 예의 실천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인간을 가장 깊이 행복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무제한적 자유는 표면적이고 이례적인 관계만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더 많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고독을 만들어냅니다. 고독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디지털 소비입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무한한 디지털 소비의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불안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디지털 플랫폼은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 더 많이 사용하도록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없이 사용하면 플랫폼의 설계에 따라 욕망이 증폭됩니다. 순자의 처방은 디지털 사용의 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할지,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을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이 규칙들이 디지털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만들어줍니다. 디지털 기기를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만 사용하는 자유, 디지털 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디지털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사용이 아니라 의식적인 절제에서 옵니다. 이제 순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극복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성은 재료이고 인위적 노력은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다. 재료 없이는 기술이 쓸모없고 기술 없이는 재료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 자유의 역설을 해결하는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충동은 재료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 없이, 즉 훈련과 노력 없이 방치되면 그 재료는 좋은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와 의라는 훈련이 그 재료를 좋은 것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유가 많을수록 망가지는 이유는 재료만 있고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자의 처방은 자유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익힌 사람은 자유가 많을수록 더 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 없이 자유만 많은 사람은 자유가 많을수록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순자가 경고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순자의 가르침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로마 제국의 쇠퇴입니다. 로마 제국은 한때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쇠퇴의 원인 중 하나로 역사학자들은 도덕적 방종을 꼽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군사적 지배로 로마 시민들은 전례 없는 자유와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와 풍요가 절제와 훈련의 문화를 약화시켰습니다. 콜로세움의 무자비한 오락,
식도락과 방종의 문화, 시민적 의무의 약화, 이것들이 로마를 내부에서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가 경고한 것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제약 없는 욕망의 충족이 개인과 사회를 함께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몇 년 후에 당첨 전보다 더 불행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갑작스러운 경제적 자유가 삶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살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제한적인 자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습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갑작스러운 자유의 역설입니다. 순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사용하는 기술, 즉 예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만 주어지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가 오히려 해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위대한 예술가와 운동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훈련과 절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베토벤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작곡에 매달렸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팀 훈련이 끝난 후에도 혼자 몇 시간씩 추가로 연습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일과 제품에 대해 극도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매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욕망이 이끄는 곳으로 마음껏 가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것을 향해 완전히 집중하는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순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다른 모든 욕망을 절제하는 자유. 이 자유가 위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제약 없는 자유가 아니라 의식적인 절제에서 오는 자유. 이제 순자의 철학에서 가장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욕망과 의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는 이보다 중요하다. 의는 옳음입니다. 이는 이익입니다. 옳음이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자유의 역설을 해결하는 도덕적 기반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이끌릴 때 우리는 이익을 추구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 지금 당장 즐거운 것, 지금 당장 편한 것. 하지만 의를 따를 때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즐겁지 않아도 해야 할 것, 지금 당장 불편해도 가야 할 방향, 지금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옳은 선택. 이 의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진정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운동한 사람이 나중에 건강이라는 이익을 얻습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기회라는 이익을 얻습니다. 지금 당장의 욕망을 절제하고 저축한 사람이 나중에 경제적 자유라는 이익을 얻습니다. 순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고 의를 따를 때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비결입니다. 지금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미래에 더 나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 이제 순자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실천은 자신만의 예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만의 규칙과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매일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규칙들이 처음에는 외부에서 강제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이것들이 내면화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면화된 규칙들이 자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두 번째 실천은 즉각적인 반응을 지연하는 훈련입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먹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올 때 5분만 기다리는 것, 사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올 때 이틀을 기다리는 것, 화가 난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 열을 세는 것, 이 지연의 훈련이 욕망과 행동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순자가 말하는 예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명확한 가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자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명확한 가치 기준이 있는 사람은 자유가 많아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를 자신의 가치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많으면 방향을 잃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실천은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이 자신을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자유가 많은 환경에서 인간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 조금 더 불편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조금 더 오래 버티는 것. 이 작은 불편함의 수용이 쌓여 내면의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은 자유 속에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순자의 철학에서 배우는 자유가 많을수록 망가지지 않는 지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기술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기술이 예와 의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욕망을 따르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조와 루틴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틀입니다. 넷째, 배움과 자기 성찰이 자유의 역설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지금의 작은 욕망을 절제할 때 미래에 더 큰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역설적 자유의 진리입니다. 여섯째, 자유가 많을수록 망가지는 사람과 자유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의 차이는 오직 내면의 훈련에 있습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사람에게 본성을 주었고 사람은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았다. 그 능력을 쓰는 것이 사람다움이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쓸 것인지 아니면 욕망에 지배당할 것인지 이것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자유가 많은 환경에서 당신이 망가질 것인지 성장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만드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입니다. 그 힘을 키우십시오.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것이 순자가 2300년 전에 가르쳐준 자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훈련과 절제와 배움을 통해 그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자유가 많아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많을수록 더 깊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순자 철학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자유에 진정한 의미를 더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에는 앞으로도 순자를 비롯한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평생을 통해 발견한 삶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것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유 속에서 방향을 잃고 힘드신 소중한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삶에도 순자의 지혜가 작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가 진정한 성장의 날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